예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정지마찰 개수가 0.3이고 그 다음에 운동마찰 개수가 0.1이에요. 그때 10N을 한번 가해볼게. 똑같이 또 연서 중력 F라는 것은 얼마냐 하게 되면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20N이다 아래로. 그 수직항력은 얼마냐? 20N이다. 왜? 외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력 하는 순간 얘가 뮤 S N이 되므로 뮤 S를 얼마 두느냐? 0.3 곱하기 20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게 되면은 6N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R 운동 마찰력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뮤 K N이 되므로 뮤 K의 값을 0.1을 줬기 때문에 0.1 곱하기 20 해주면 된다고요. 고로 2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니까 10N의 외력이 이제 막 보러 갑니다. 10N의 외력이 최대와 먼저 비교해야 돼요. 최대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기 때문에 외력이 크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썼을 때 F라는 것은 MA라고 적을 수가 있고 10-6을 빼면 안 되고 반드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 이것은 질량 2A로 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13페이지 문제를 풀었었는데 핵심 포인트는 운동 방정식을 썼을 때 운동 방정식은 반드시 운동 마찰력이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운동 방정식의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케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식에 준하는 것이고 그래프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뭐라 부르는고 하게 되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데 내가 1N 가했더니 정지다. 그런데 4N 가해도 정지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N을 가하는 순간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1N 가했다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정지 마찰력 1. 4N을 가했다. 안 움직이죠. 정지 마찰력 4. 최대 정지 마찰력 얼마요? 정지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거 미끄러지는 순간 혹은 직전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하면은 얘가 정지 마찰력이 되겠죠. 고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정지 마찰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N이라 할게요. 10N이라 했을 때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게 10N을 가하는 순간 미끄러지지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10N이 되므로 상식적으로 크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가 얼마라고요? 45도가 될 것이다. 물리량, 각도 45도 하면은 물리량의 비가 몇 대 몇요?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1이죠. 그래서 10N일 때 뭐가 되는가? 최고점, 다시 말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N을 넘어가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최대 정지 마찰 개수와 운동 마찰 개수가 같다. 미세하게 차이 나니까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요. 아니, 운동 마찰력이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은 운동 마찰력이잖아요. 같게 나타나겠지요. 만약에 작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것은 10뉴턴을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운동을 하지요. 그러면 요 상태가 운동 마찰력이 될 텐데, 운동 마찰력은 마찰 개수의 크기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보다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정지 마찰력에서 가장 큰 것이 최대 정지 마찰력. 그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었으면 지금 요 상태부터는 뭘 한다고요? 운동을 하니까 운동 방정식이다. F 이꼴 MA다. 그러면은 F 외력 마이너스 F 운동 마찰력으로 빼달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은요, 최대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을 표현을 해놨는데, 운동 마찰력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F는 MA다.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R자 힘이 되겠습니다. R자 힘은 외력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이다를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나와달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요렇게 표시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리하는 순간, 물리는 과목입니다. 고래 찐내리는 과목입니다. 진짜로 포기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그러는데, 주모, 읽어보십시오. 요렇게 뒤산 언덕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지요. 근데 뒤산 언덕 갔다고 수기식 찍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하게 되면은 적죠,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신문에서도 달아줍니다. 뒤산 갔다고 신문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요?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참 난감한 학문이었는데 너무나 즐겁다고 느꼈을 때 모든 학문이 등달아 즐거워져요. 저는 그것을 원하고 싶어요. 조금만 알면 진짜로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학문에 진짜 즐거움이 뭔지, 삶의 즐거움이 뭔지를 이 과목으로 제가 주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건요, 점수가 나오면 그 과목 너무너무 재밌는 과목이에요. 점수 안 나오면요,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리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제 일반 물리학에 학생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왜 안 될까 합니다. 그 학생은 기초를 한꺼번에 뛰어넘으려는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욕심 버리고 천천히 가셔도 충분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중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도 없고. 자,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F라는 거는 본래 제 일반 물리학 스타일은요, 나옵니다. F라는 건요, 300명이든 400명이든 다 보일 수 있도록 본래 적어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글자가 좀 작은 경우가 있으니까 예쁘게 안 나오지만, F라는 것은 MA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R자 힘이니까, 다시 한번 더 썼을 때 F 외력 마이너스 F 마찰력, 이것이 이러면서 운동 마찰력이더라. 이것을 한번 더 적어버리면은 MA라고 적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또 공부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잘 보십시오. 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여기에 2kg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4N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찰력의 의미를 먼저 알아달라. 운동을 도와준다, 방해한다. 방해하는 게 1N이다 할게요. 적을 수만 있으면 운동 방정식의 핵심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막바로 가겠습니다. 4 마이너스 얼마? 1. 운동입니까? 최대입니까? 묻지 말아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방해한다는 개념부터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 2A로 적어달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수준을 올려버리면은 여기에 2kg이 존재하고 여기다가 10N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계수 μ가 0.1입니다. 운동 마찰계수 최대 정지 마찰계수 주겠지만 핵심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정도는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마찰력 FR이 어떻게 된다고요? μn으로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μ가 얼마냐? 0.1이다. n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외력이 없다 치고 수평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N이 될 것이고 얘가 2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과정을 마찰력을 구해서 방해하는 성분 조금 귀찮죠? 얘가 2N이다. 그 다음에 또 가는 겁니다. 얘가 운동방정식 F라는 것은 MA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유행별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0 얼마? 2. 요것이 얼마냐 하게 되면 2. A다. 가속도. 그러면 요것이 8에서 4m/s 제곱이 된다. 조금 더 바꿔버리겠습니다. 요것이 연습되고 이해가 된다면은 나머지는 장난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2kg을 10N을 가했더니, 완전히 여기입니다. 10N을 가했더니, 가속도, 실제 가속도가 3m/s 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들어갑니다. F라는 것은 얘가 MA인데 얘가 R자예요. 그러면 질량이 얼마냐? 2고 가속도가 3이에요. 고로 얘가 6이에요. 그러면 외력이 10-x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x가 얼마나 하게 되면은 이 x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산수하는 순간 4N 나오게 되겠죠. 역으로 마찰계수 구하십시오 하게 되면은 마찰력 FR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μn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μ는 모르겠다. n 수직항력이 얼마입니까? 2kg이면 중력이 20이니까 면이 수직으로 떠밀어주는 수직항력이 비례하니까 20이다. 고로 마찰계수 μ라는 것을 완전히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20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5분의 1이죠. 0.2가 되겠다라는 것이 쭉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대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은 일반 물리학에서 조금 더 상세하고 깊게 장난을 칠 텐데 더 이상 없습니다. 자, 해서 자, 밑에 예제 보시면은요, 정지 마찰력과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외력의 크기이다. 오케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중 가장 큰 값. 부끄럽습니다. 다음 D것. 외력과 운동 마찰력이 일정할 때 속도가 증가할수록 가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주목.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가속도 계산한 값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가속도를 계산한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겠지요. 얘가 3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요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V. 얘가 T다. 정지한 상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속도가 1.5가 되겠지요. 그러면 속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지요.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여기서 마찰력 1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가속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지요. 맞습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 할지라도 속력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자, 해서 외력과 운동 마찰력이 일정할 때 속도가 증가할수록 가속도가 증가한다 하게 되면 일정하니까. 주목.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운동방정식 F라는 것은 이 글자로 내면은 풀으라 하면 참 쉬워요. 글자로 물었을 때 이때 당황한다고. F는 MA다. 그러면은 F 외력이 일정하고 좋아요. 10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F 마찰력 얘가 4라 할게요.
일정해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예요? 계산을 하면은 6이 나오죠. 요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얘가 일정하고 얘가 일정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요.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가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외력과 마찰력이 일정했을 때.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